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 캠프에서는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윤희석 공보총괄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김기현 후보 캠프에는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가장 당대표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의가 와서 제가 김기현 캠프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전당대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를 꼽아주신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여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 초반에 뽑는 여당 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통령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원내 대표로서 보여줬던 김기현 의원의 능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보여왔던 그 원활한 소통 과정, 이런 것으로 볼 때 적임자라고 생각했고요. 또 이 당 대표로서 가져야 될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의 정체성, 정통성, 그리고 노선과 얼마나 부합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김기현 후보가 지금 당대표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에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원 CNI 여론조사 결과도 보실 텐데 이 조사 결과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관위가 당대표 후보자를 6명으로 압축하기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라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와 계속해서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지율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 여론조사가 당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저희 당의 지지층이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100% 당원 투표로 결정이 되는 저희 당원 투표에 전당대회 예측치로 활용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조금 모순이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조사의 흐름만을 말씀드릴 때는 애초에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한 1월 초에 많이 올랐었죠. 그 이유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주저하고 있을 때 1월 초부터 1월 말까지 한 3주 정도, 그때 이제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김기현 의원 쪽으로 많이 넘어왔었고, 또 한 열흘 전쯤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그때까지 김기현 의원 쪽으로 오지 않았던 표가 일거에 또 다른 후보 쪽으로 가는 뭐 이런 양상 정도로 보고, 그 이후로는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아무래도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김기현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을 이틀 연속으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나 전 의원이 여행 중인 강릉까지 직접 찾아가서 연대에 손을 내밀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보도가 명확하게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본인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앞으로 우리의 큰 목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이런 정도 의사표시로 들었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결국은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의원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정치적인 행보가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거의 동일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동안 뿌리가 같고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앞두고 이게 뭔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의 화합이라든지 또 전당대회 이후까지도 볼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이것을 수습하고 당이 하나 되는 그런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초선 의원들이 나경원 전 의원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나경원 전 의원이 언제쯤 좀 응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건 뭐 나 전 의원만 아실 텐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대의에 다들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 전 의원이 생각하시는 그 고민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국회 연결에서도 취재기자가 전해줬습니다만 대통령실과 안철수 의원 간의 갈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진복 정무수석이 어제 국회를 찾아와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만난 뒤에 이 안 의원의 윤한연대라든가 윤핵관 언급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인 것으로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현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당대회에 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을 개입하게
끌어들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에서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윤안 연대라는 말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특정 후보와 연대한다는 말이 그게 사실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치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명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이고 또 안철수 의원이 윤핵관이라고 그 용어를 쓰면서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여러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대통령 안위는 안중에 없다거나 또는 눈과 귀를 가린다거나 그런 표현을 썼다면 그것은 결국 대통령에게 그렇게 좋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에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영우 전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어떤 의원은 윤심이 100% 김기현 후보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윤한연대를 언급한 것만 문제 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심이 누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후보자 본인이 대통령을 지칭해서 본인과 연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어떤 사실에 기반하거나 진실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대통령실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본인이 어떤 식으로 느꼈건 간에 뭐 본인은 그렇게 느꼈을 수 있지만은 상대방이 대통령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고 결국은 해석을 그러면 아전인수격으로 했다는 건데 그것을 강변하는 것을 대통령실에서 두고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는 당무 개입이 아니라 1호 당원으로서 대통령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이 좀 당무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네. 되죠. 그런데 윤한 연대라는 용어를 만들고 대통령과 뭔가 굉장히 긴밀한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걸 강조를 하다 보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본의 아닌 오해를 받게 되는 네. 상황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사실에 기반한 거라면 어쩔 수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대통령실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을 다 이준복 수석은 얘기를 했어요. 네. 단일화 과정이라든지 인수위 과정에서 했던 문제점. 여기까지 사태가 온 것이 당 전체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논란을 촉발한 것은 안철수 의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윤핵관이나 윤한연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뒤에 남은 일정을 모두 수년을 했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의 행보는 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예,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본인들이 얘기한 대로 좀 숨을 한번 골라야 되는 네. 시점이 온 거라고 봅니다. 일단 대통령이 가장 지금 여당 대표 선거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안철수 후보 측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을 선거 전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뭔가 지금 커뮤니케이션 또는 선거 전략상의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그 전략을 어떻게 수정하느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번 선거는 역시 대통령과의 이 관계, 소통, 일체화 이것이 가장 당원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다. 이것을 또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김기현 후보의 후원 회장인 심평 변호사가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이것이 신 변호사 개인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는데 이 공보총괄본부장으로서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일각에서는 후원 회장을 좀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 발언 수위가 굉장히 선명하고 좀 셌죠. 네. 뭐 대통령 탈당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근데 우리 지금 정치 현실에서 이 정도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심평 변호사밖에 없다고 봐요.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멘토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변호사로서 많은 정치적인 발언을 해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김기현 후보의 어떤 뭐 후원회장으로서 발언한 게 아니고 그동안 본인이 정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후원회장을 사퇴하라. 예를 들어서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얘기를 했다면 네. 뭐 그런
어떤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데 후원회장은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적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김기현 후보가 얘기했듯이 신평 후원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한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편 친 이준석계로 꼽히는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전당대회 후보 마지막 날 등록을 했습니다. 천하람 당대표 후보뿐만 아니라 김용태 최고위원이라든가 하은하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 등 이른바 친 이준석계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좀 진영을 갖췄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친 이준석계 후보들의 파괴력은 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우리 당의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봐요. 네. 그게 민주정당의 당연한 구성 원리이기도 한데 어쨌든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4명 컷오프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순위 그리고 그 4명의 구성은 달라질 걸로 봅니다. 네.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대표 선거가 중요한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그 1차 투표에서 4명 중에 과반이 넘지 않으면 50% 넘는 득표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천하람 후보가 출마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유승민 전 의원의 표를 대신 받아서 뛰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관계가 과거에 그 바른미래당을 같이 했었던 그런 인연까지 덧어서 본다면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1차 투표에서 일단 1위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 네. 이렇게 보고 더 덧붙인다면은 뭔가 이 당원들이 볼 때 이 선명성, 즉 아까 말씀드린 저희 당의 정체성과 정통성 그리고 타 후보는 그렇지 않다는 점, 이 대립각이 생기기 때문에 득표에도 상당히 유리해져서 1차 투표에서 50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저희 전략에 좀 부합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네.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오히려 천하람 후보의 등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김기현 후보가 계속해서 1차에서 끝내겠다라는 포부를 밝혀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밖에도 어떤 전략들이 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100% 당원 투표입니다. 결국은 당원들이 생각하는 당 대표 상에 본인이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계속 얘기해야 되겠죠. 네. 말씀드렸듯이 어렵게 정권을 재창출한 정권을 탈환한 입장에서 여소야대 이 어려운 국면을 1년 동안 잘 끌고 가서 결국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 하는 그런 당대표로서의 사명을 네. 적절하게 당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음 총선, 내년 총선에 당이 얼마나 선전할 수 있느냐를 당원들께서 보실 것입니다. 그 전략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설파하는 그런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누가 더 차기 총선에서 더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를 당원들에게 각인시키는 전략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안 관련해서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이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모레 표결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 소추안 추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이제 헌재에 호소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해당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탄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 소추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럼 과연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정치적으로 과반 해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추안이 통과되겠지만은 헌재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정치적인 책임을 민주당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만 했었던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대단히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 캠프의 윤희석 공보총괄본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